안녕하세요. 직진TV의 직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카투사 업로드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실수로 어제 영상을 다 지워버리는 바람에 이거 복구하는 데만 한 5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파일을 복구하지 못해가지고 카투사는 안타깝게도 2편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 정말 꿀잼 이야기들 불륜썰 자다가 일어났는데 옆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다 하더라 이상한 이야기들 많은데 재밌는 꿀잼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렇게 끝나게 돼서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조금 막간을 이용해서 자막도 없이 조금 클린하게 여러분들 장교가 됐을 때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2 월급이 사실 조금 지금 올랐겠지만 월 150 그리고 추가 근무 수당까지 하면 20만원, 영예급식비까지 포함하면은 결국엔 190에서 200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군인들이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또 돈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협약이 되어서 자산 강의를 하러 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D땡 증권이나 A 플러스 땡땡 등이 이렇게 강의를 와요. 강의를 와서 사실 그 강의가 나쁘고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를 오는데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연락을 해서 1대1 상담을 해주겠다고 해요. 그럼 그 1대1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면밀히 체크를 해주고 우리가 들고 있는 보험들을 비교 분석을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돈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적금은 어떻게 들고 이렇게 하는데 단기적인 목돈 만들기에는 이런데 장기적이고 중기적인 계획들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보험 권유를 합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들 잘 많이 들어보셨죠? 비과세 저축보험을 예시로 듭니다. 근데 이 비과세 저축보험 예시는 사실 얘네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D땡 증권에서 한번 당했던 게 중기랑 장기 계획을 세우자 해가지고 장기로 20년, 중기로 10년을 넣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한테 제가 처음에는 귀가 얇아가지고 그분도 또 장교 출신 분들 자산 관리자 분들이 많아요. 보험 설계사죠 사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보험을 2개를 들게 한 거예요. 비과세 저축보험을 20만원짜리 중기, 20만원짜리 장기로 해가지고 그럼 월 40만원이 저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 단위, 20년 단위다 보니까 거의 매월 고정 지출 비용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때만 해도 비과세 저축보험 최대 퍼센트가 2.9%였어요. 2.9%가 나중에 세금 떼지 않고 15.4%인가? 떼지 않고 복리로 계속해서 저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넘어갔었죠. 그리고 그 표를 보여줍니다. 표를 보여주면서 매월 20만원씩 넣지만 당신이 나중에 설 보너스를 받거나 성과상여금을 받아서 하면은 추가 저축을 해가지고 추가 납입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건 오히려 더 이자가 잘 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멈출 수 있고 멈추는 동안에는 또 추가 납입한 걸로 때우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거의 맹점은 뭐냐? 내가 20만원을 넣었을 때 그 20만원에서 사업비가 빠져요. 예를 들어 그거는 종신보험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대부분 종신보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그쪽에서 사망보험금을 저한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망보험금이 그 사람들도 내가 혹시 몰라서 그 사망보험금을 그 사람들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낸 보험료에서 거의 일부분 천차만별이에요. 일부분을 떼가지고 지네들 사업비로 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복리로 붙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 10년짜리를 들었다. 근데 10년 안에 해지를 했을 때 그 해지 환급금이 있어요. 예를 들어 1년이면 이 정도 환급해주고 2년이면 이 정도 내가 낸 원금에서 그러니까 내가 낸 원금에서 내가 만약 해지를 했을 때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10년짜리다 싶으면은 한 8년 정도는 내야 내 원금을 그때 해지해야 내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전에 해지하면 내 원금보다 덜 받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내가 낸 원금이 쌓여서 복리로 쌓여서 내가 낸 원금과 비슷해질 정도로 되고 그 이상 10년 이상 되면 내 이자가 내 원금을 넘어가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10년을 넣어놓고 나서 계속 더 있으면은 이자가 복리로 붙어서 그때부터는 팍팍팍 오르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1, 2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보이기가 쉽지가 않고 그거를 넉넉히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저는 2개를 들었는데 나중에 다른 자산관리사가 또 왔습니다. A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에서 왔는데 그 형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형은 부사관 출신이었어요. 그 형은 좀 능력이 있으신 형이었고 지금 저랑 친해져서 제 자산을 잘 관리를 해주시고 저한테 금융 경제 지식을 주시고 저 같은 경우 이따 얘기할 거지만 채권을 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채권으로 돈을 불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 형이 말하기를 어떻게 두 개를 들었냐, 이거는 걔네들이 벌어먹으려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품질 보증을 걸어라. 왜냐면 자기네 회사 자기가 알아본 거에 3%짜리가 있다. 3% 비과세 3%짜리가 있는데 0.1% 차이여도 10년이고 20년이면 엄청난 차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두 개 들은 거를 품질 보증을 걸으래요. 품질 보증이 뭐냐, 내가 제대로 그 사람한테 설명을 듣지 못하고 약간 속아가지고 이 보험을 두 개씩이나 가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걸면 그 보험사 측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기 실적에 성적에 굉장히 큰 치명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걸어라. 만약 다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100만원 아깝다고 나중에 10년 20년 동안 후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거기에 또 홀라당 넘어가서 품질 보증을 걸었죠. 하니까 그 사람이 전화가 와요. 하지만 저는 수신 차단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제 사단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단의 위병소에서 대화를 하면서 저는 이런 거 설명 못 들었고 어떻게 두 개나 팔 수 있냐, 이런 2.9%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나는 3%짜리도 들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원금 다 돌려줄 테니까 품질 보증만 해지해달라, 우리가 받은 거 다 돌려주겠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거기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저한테 딜을 건 거죠. 그래서 알겠다, 그럼 원금 다 돌려주는 한도에서 품질 보증 해지해주겠다 해서, 그래서 저는 보험 두 개를 철회하고 그 새로 만난 형한테 3%짜리 비과세를 들었죠. 사실 이 3%짜리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업비로 15만 원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30만 원을 내는데 15만 원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를 잘 했어야 됐나? 이거를 드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지금 3년째 넣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먼 길을 바라보는 건데 저도 처음에는 추가 납입까지 해가지고 90만원 내다가 이제는 장교 그만두고 나서는 3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점은 추가 납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 예를 들어 한 달마다 월마다 냈던 거는 30%를 예를 들어 40%를 사업비로 떼갔다면 추가 납입한 거에 대해서는 한 10%도 안 되는 거를 걔네들이 사업비로 먹는다라는 점. 어쨌든 걔네들이 먹는 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보험 설계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게 되는지 그런 원리들을 조금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살짝 경계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그 형님을 통하여서 채권을 알게 되었고 채권에다가 돈을 묶어놔서 3개월마다 정기적인 이자를 받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적금보다 더 많이 돈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채권에다가 묶어두는 거는 좀 바람직하고 또 형한테 그 자산관리사 형하고 친해지면은 형한테 뭐 내가 들고 싶은 혜택 좋은 카드 좀 소개해달라 하면은 이제 카드도 소개를 해주고 지금 가장 이율 좋고 넣기 좋은 적금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하면 적금도 알아봐서 저희가 따로 적금을 들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험 설계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식으로 쳐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오늘 알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보험의 단점은요, 현재 물가가 1,000원이었지만 20년 뒤에 물가가 1,200원이 돼버리면 내가 늘어나고 내가 10년 동안 박아놨던 그 이자가 사실 현재 가격보다 값이 낮아지면서 별 의미가 없다라는 반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많이 공감은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것만큼 돈을 잘 불릴 수 있는 적금이나 저축 수단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되었고, 사실 좀 씁쓸한 마음도 있지만 기왕 시작한 거 끝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개 정도 종신보험, 좀 제 나이보다는 이르게 든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거의 제 연금같이 생각하고 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시작하게 되고 어떤 걸 권유받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부모님과 잘 상의하고 지인들과 잘 상의를 해서 미래를 설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중기, 장기의 계획은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계획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 이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장교돼서 돈 잘 저축을 하시고 최소 100만원 이상은 저축을 할 수 있으니까요. ROTC 2년 4개월 기준으로 3천만원 모아 나올 수 있고 학사정기 3년 기준으로서는 5천만원 정도는 모아 나올 수 있다라고 정말 잘 모으면 4천,
5천 정도까지 모아 넣을 수 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자산 관리를 기원합니다. 직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